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지난 6월 중국 해군이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을 진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푸제남은 디젤 추진 방식으로 랴오닝함, 산둥함의 이륙 방식인 스키점프대식이 아니라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캐터펄트 방식으로 자체 개발한 기술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은 네 번째 항공모함의 설계 작업도 완료했으며 차기 항공모함이 핵추진 항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항모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진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군 관계자들은 푸제너 진수 이후 중국의 다음 항공모함이 핵항모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해왔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보안분석가 말콤 데이비스도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해군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장거리 전력 투사 능력을 달성해야 한다며 중국의 네 번째 항모가 핵항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항모 기술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뻔하지만 어쨌든 자신감이 붙은 중국은 최근 한국의 KF-21N 함재기와 중형 항모에 대한 소식이 나오자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엔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특집 보도까지 하며 이례적으로 길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국에 상당한 견제를 해왔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실상은 대만 주변 해역에 진입한 미 해군의 한계 항모 강습단 전력에도 뒤처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항모 2척이 미 해군 항모 1척의 열세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으로 하나둘씩 따져보면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항모와 달리 함재기를 빠른 속도로 이륙시키는 사출 장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신 스키 점프대 모양의 함수를 이용해 함재기를 이륙시키는데 그러다 보니 출력이 부족해 무장 탑재량이 떨어지고 작전 능력에 결정적인 연료도 많이 실을 수 없습니다. 함재기 규모도 크게 처지는데 랴오닝함의 경우 젠15 30여 대를 포함해 40여 대를 탑재한다고 하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습니다. 반면에 미 항모에는 F-18 전투기는 물론 EA-18G, 전자전기 등 60대 이상의 함재기가 실려있어 MH-60 해상 작전 헬기 등 다른 항공 전력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075형 강습 상륙함은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가 없어 헬기만 싣고 있지만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사실상의 경항모라고 볼 만큼 상당한 전력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이 푸제남에 이어 네 번째 항모인 핵항모 건조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미국을 따라잡기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차세대 항모 건조를 준비 중인 중국은 기술 문제로 커다란 절벽을 만나 좌절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니포스트는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을 원자력 추진 기반으로 제작하려 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또다시 디젤 추진으로 건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항모 11척이 모두 핵 추진인 것을 보면 중국은 모든 점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이 핵항모를 건조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즉 중국이 미 해군 수준으로 발전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중국은 최근 진수한 세 번째 항모인 푸제남에서조차 세 가지 큰 문제가 발견되는 등 공개되자마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푸제남의 스펙을 따져봤더니 이번에도 완성작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며 심지어 기술적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이번에 푸제남을 건조하면서 기존 스토바 방식에서 미국 항모와 같은 사출기 이함인 캐토바 방식으로 약 5년 만에 추진 시스템을 전면 교체했는데요. 하지만 고압 증기를 사용한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데다 더구나 중국은 항모 설계 과정에서 이멀스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관찰자망에 따르면 푸제남은 보일러 8개를 가동해 증기 터빈 4개를 운용하고 여기서 164M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전력으로는 85,000톤급 항모의 추진축을 돌리고 이멀스 등 각종 전자장비를 모두 충당해야 합니다. 푸제남보다 작은 45,000톤급 아메리카함이 확보한 전력량이 178MW인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푸제남은 외관만 그럴싸하고 다른 항모처럼 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항모를 만들었다고 홍보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의 첫 사출형 항모인 푸제남의 근본적인 문제는 함재기에도 있습니다. 푸제남이 실전 배치되려면 아직 몇 년의 해상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캐터펄트를 쏘아 올릴 함재기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선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푸제남 진수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젠15B 전투기 등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푸제남에 전자식 캐터펄트를 설치했다면 인민해방군 지상기지에도 유사한 캐터펄트를 설치해 지상시험을 진행했다고 봐야 하며 젠15B를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전부터 절차에 따라 지상기지 이륙 테스트를 진행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 매체들의 푸제남 진수식 특집 뉴스 속에선 젠15B 전투기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푸제남의 핵심인 캐터펄트와 함재기 테스트에 관한 내용도 없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결국 이를 빼놓은 분석과 뉴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100번 양보해 중국의 함재기가 갖춰졌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중국이 공개한 세 척의 항모에 탑재될 130여 대의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명의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당장의 조종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심지어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고등훈련기조차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SCMP는 중국 해군이 세 척의 항모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조종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실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을 갖는 중국이 최근 한국이 KF-21N 함재기의 중형 항모 가능성까지 제시하자 중국 내 방송에서 특집 보도를 내보내며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중국은 이번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나온 KF-21N에 사출기용 견인장치가 달린 것을 보고 한국도 사출기를 개발한다고 해석하면서 크게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중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제노를 넘어서려 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실으며 시험 비행 중인 KF-21의 성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방위산업전 개막일 당일 곧바로 방송이 만들어졌으며 해당 방송 분량 또한 이례적으로 2분 51초로 상당히 길었습니다. 관영 중화망도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자국 안보의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제 한국의 군사기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중국의 포털 사이트 왕이에 익명의 군사 전문가가 올린 한 글은 한국의 경우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은 세 번째 항모인 푸제노에 원자력이 아닌 재래식 동력을 쓰고 있고 네 번째 항모도 말로는 핵항모라고 하더니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 텐데 한국의 이런 소식에 더 깜짝 놀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미 한국의 계획에는 푸제노는 관심도 없으며 만약 KF-21N에 맞춰 중형 항모가 건조된다면 중국은 쉽게 상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형 항모로 가더라도 KF-21N 블록2로 스텔스 기능이 없는 함재기로는 다가올 미래의 중국 항모 전단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이 판을 짜놓은 항모 군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블록3 도입이 앞당겨지면서 한국은 2030년까지 완전한 5세대기 스텔스기를 목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KF-21 블록3는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블록3는 레이더, 전자전 체계, 유무인 복합, 미사일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의 실패한 스텔스기 FC-31을 압도하게 될 전망으로 이에 따라 KF-21이 FC-31을 먼저 탐지해 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마냥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한국이 중형 항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 곧 KF-21 블록3 스텔스 버전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소식에 긴장을 타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다가올 미래에 진정한 동북아 패권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